show you, and I wanna give you everything you wanted, and I wanna see you, don't wanna leave you. I just wanna give you everything you dream, but I can't just do it all alone, all alone. I need you to let me know where you wanna go. I can't just do it all alone, all alone. I need you to let me know where you wanna go. I can't just do it all alone, all alone. I need you to let me know where you wanna 사장님, go. 오늘은 그 신혼부부들 신혼여행지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곳은요, 베트남의 그 호치민에서 약 한 200km 정도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무이네라는 어떤 휴양 관광지예요. 이곳은 이제 해안가로 약 한 15km 정도가 전부 리조트로 쫙 형성되고, 무이네라는 그 마을에, 어촌 마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곳은 주로 이제 많이 오는 손님들이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히 겨울철에 한 달씩, 2달씩 휴양을 즐기다 가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게 완전히 폐허가 많이 됐어요. 폐허가 됐다가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 때문에 많이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예전에 지금 한 80%, 85% 정도 이제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 제가 한 7년 정도 전부터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도 1박 2일로 왔어요. 그때는 다 당일치기 메콩강 그 투어 갈 때 저희들 1박 2일로 한번 제일 처음에 버스를 타고 왔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다가, 이곳에 오면은 신랑들이 바다도 있고 풀장도 있고 이렇게 쉬었다가 와이프하고 둘이 데이트하고 이런 장소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선택해서 하다가 이 호텔, 이 리조트도 처음에는 좀 자그마한 리조트였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기 계속 쓰면서 건물을 한 동 더 짓고 확장하고 하고, 지금은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동 정도 되는 큰 리조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리조트는 또 그러고, 리조트 자체가 고객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잘해주는 리조트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당일치기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좀 신랑들한테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 신혼여행지가 사실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추구하는 거는 신혼여행지에서 신랑과 신부들이 같이 지내면서 진짜 얼마나 서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쌓여가는지, 그 절차를 밟는 게 사실은 상당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절차예요. 신랑들 입장에서는 신부와 여행을 가는 거지만은 저한테는 절차다 보니까, 저는 여기를 올 때 어떤 우리 직원을 보낸 것도 없어요. 항상 제가 그동안 무조건 제가 직접 데리고 옵니다. 전에는 제 와이프도 항상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와이프가 좀 바쁜 관계로 이제 제가 직접 저만 와서 하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안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 있으면서 신랑분들 신부한테 하는 거, 신부들 또 신랑한테 하는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제가 지켜보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또 신랑 신부한테 서로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체크하는 어떤 그 과정이에요, 저로서는. 근데 신랑 신부는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하려고, 사실 뭐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장소에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해산물 먹고, 여기 오면은 한국에서 귀한 음식 랍스터 회, 다금바리 회, 랍스터 뭐 그리고 새우 회, 이런 것도 푸짐하게 먹고 그렇게 즐기는 곳이죠, 여기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낭이나 이런 데가 더 유명하긴 한데. 다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신랑들이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휴양지거든요. 휴양지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가볼 만한 거는
한 3, 40분 정도 자동차 타고 가면 그 모래 사막에 가서 사륜 바이크 한번 타보고 오는 거. 그것만 기억에 남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좀 쉬는 걸로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에서 즐기고, 그런 쪽으로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곳은 완전한 휴양지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는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알려진 장소예요. 이제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 뭐 친구들끼리, 그리고 연인들끼리 참 많이 와요, 지금은. 그 다음에 한국의 가족 단위로. 지금은 이제 일부 단체 관광객 조금씩 오고 있고,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알려지는 곳이죠. 최근에 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더 가까워졌잖아요. 네. 안 그래도 호치민에서 사실 과거에는 여기까지 오는데 논스톱으로만 4시간 걸렸어요. 중간에 점심 먹고 이러면은 뭐 거의 한 5시간. 또 돌아갈 때는 호치민에 또 시내 쪽에 진입하는 차가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6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지난 5월 1일부터 완전히 여기 이 도시 한 30분 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버렸어요. 그때까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속도로 개통된 상태에서 와보니까 3시간 정도 하면 오고, 시내 조금 통과해서 오면 3시간 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7월 달에 이걸 좀 체계를 좀 바꿔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한번 사실 테스트를 했었어요. 2박 3일에서 이걸 3박 4일로 늘려도 어떤 제 일정에 차질이 있겠는지 없는지 한 팀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저희가 항상 여기 수요일 날 와요. 수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은 모래사막 가고, 이렇게 사륜 바이크 타고, 좀 수영장에 놀고, 이렇게 지내보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좀 자유시간 하고, 오후에 돌아갔는데, 오후에 이거 안 돌아가고, 토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도 충분한 스케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길래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신랑분들한테 용돈 100불만 더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둘째 날, 셋째 날을 신랑 신부 자유시간을 한번 줘봤어요. 하루를 온전히. 네, 하루 온종일. 그리고 호텔비 제가 더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코스를 진행하니까, 과거에는 2박 3일 할 때는 돌아갈 때쯤 되면은 신랑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아쉽다. 좀 더 있고 싶어요. 이게 많았어요. 다음에 자기 와이프하고 한번 같이 와야죠. 근데 사실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호치민에서 대부분 처갓집이 저 아래쪽인데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3박 4일로 바꾸고, 지금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째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모든 신랑분들이 충분히 쉬었다 갑니다. 충분히 놀다 갑니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멘트가 이제.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제로원 광고가 돼버렸는데, 그 다른 업체들은 보통 뭐 당일치기도 여전히 1박 2일도 많잖아요. 당일치기 메콩강 투어가 가장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1박 2일로 뭐 붕따오, 가까운 거 붕따오 가서 거기 해안에서 잠깐 놀다 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부 업체가 뭐 사실 달랏이나 다낭, 나짱 가는 업체도 있어요. 있는데 그 업체들은 그 신혼여행비가 별도 옵션으로 해가지고 신랑들이 별도 부담하는 걸로 선택사항으로 가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 안에 포함돼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업체들도 무리가 있는 게 보통 뭐 한 5박 6일 진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5박 6일에 신혼여행을 이쪽으로 왔다 가기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7박 8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그래요. 신혼여행도 제가 좀 더 늘리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여기서 지내보면서 신랑 신부의 두 사람을 체크해 보면은 거의 윤곽이 거의 나와요. 저 신랑 신부 둘이 좀 어느 정도 잘 살겠다. 그리고 사실 이 신혼여행 끝나면서 가끔 파혼되는 신부들도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신부가 뭔가 고집을 부린다든지, 남편은 바다 놀러 갑시다 하는데 신부는 방에서 피곤해요, 나가기 싫어요.
이런 신부들. 이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자꾸 계속 반복되면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죠. 어떤 그런 거 파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만의 이제 사실 세 팀이 와서 같이 움직이다가 하루는 무조건 쌍쌍에 둘이씩만 가서 놀다 오라고. 절대 같이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은 두 사람만의 데이트를 하다 보면 여기는 베트남이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신부가 어차피 신랑을 리더를 해야 되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잘 데리고 다니느냐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든 뭘 가든 신부가 신랑한테 어떤 뭐 묻고 싶은지 그걸 알아서 데리고 가 주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좋은 기회죠. 아, 그러면 3박 4일로 늘어나면 결혼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 비용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결혼 비용은 제가 조금 더 부담하면 되고, 어차피 7박 8일 일정은 똑같으니까 호치민 호텔비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여기 리조트 비용을 내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이제 신랑분들이 현지 여기서 자유 시간을 갖고 신부하고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용돈 한 지금 200불 정도 더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용돈 뭐 한 200불 더 가져와서 하루 더 놀고, 그 본인들이 가져와서 본인들이 신부하고 여기서 뭐 어떤 신랑들은 집차 타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빌려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신부하고 쇼핑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비용을 써라 이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결혼 비용은 전혀 회사에서 건 안 늘어납니다. 그 지금까지 네 팀 해보셨는데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랑 다 좋아요. 일단은 뭔가 아쉬운 게 일단 없어지고, 왜냐면은 전체 진행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 하루 놀아라고 하니까 이 하루 이 시간도 굉장히 좀 보면 신랑들한테 유익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돌아가는 날 이제 좀 어떻습니까? 요번에 어땠습니까? 하니까 아, 충분히 놀다 갑니다. 사실 2박 3일하고 3박 4일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광고가 돼버렸는데요. 일단 다른 업체들이나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좀 신혼여행 기간도 늘리고 좀 선한 쪽으로 좀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사실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게 한국 업체와 베트남 에이전시나 베트남 마담들이 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베트남 마담하고 거래를 하는 업체는요, 무조건 당일 코스입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와 한국 에이전시가 거래하는 데는 거기든 일정을 늘리면은 결국은 한국 회사 비용이 상승해 버려요. 에이전시한테 주는 비용 자체가. 서로가 뭔가 조금 양보하고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 때문에 어떤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에이전시와 거래를 하면서도 그래서 옵션으로 신랑이 별도 좀 더 부담하는 걸로 일정을 더 늘려갖고 진행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이전시하고 어떤 거래서 서로 문제가 안 생기고 신랑이 며칠 더 가겠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를 좀 해주세요 하면은 별도 비용 부담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